2023년 디지털 트렌드 전망입니다. 첫 번째, 마이데이터입니다. 은행, 카드, 보험사 등 흩어진 개인 신용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사업인데요. 저도 몇 개 가입해놨거든요. 네, 마이데이터. 네. 예. 두 번째는 슈퍼 앱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메시지, 예약, 쇼핑,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당근마켓 그리고 토스가 큰 토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요. 네, 세 번째는 CDBC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말하거든요. 세계적으로 현금 이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CDBC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는 시대의 해결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올해의 트렌드니까 더 발전하고 발달될 거라는 이야기 네. 같은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네.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마이데이터 혹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까요? 청문회처럼 저에 대한 모든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보험, 뭐 자산, 뭐 예금, 뭐 적금, 뭐 내역 다 물어봐서 그냥 오케이 다 알려주고 했더니 추천도 해주고. 뭐 추천도 네. 해주고 자산을 불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던데 얘들이. 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 산업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마이데이터라는 거는 신용정보관리법입니다. 본인 신용정보관리법. 이게 마이데이터로 이제 축약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데이터에 관한 이제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법제도가 2022년도에 됐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잖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가시화된 서비스가 마이데이터입니다. 데이터 3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면서 동의가 있다면 이것들을 가명 정보들을 활용해서 서비스화할 수 있게 한 거. 이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그 뭐 토스나 네이버, 카카오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 뛰어든 사업자는 60에서 70개 사업자가 됩니다. 말씀하신 이제 네이버, 카카오, 토스는 굉장히 큰 사업자고 네. 그렇지 않은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금융권뿐만 아니고 ICT 기업, 통신사, 유통사 대부분의 기업들이 굉장히 뛰어든 상황인데 가령 근데 어떤 정보까지 가져가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중고차를 갖고 있고 네. 황금성이 가능한 모든 자산들 있잖아요. 네. 현금성 네, 자산. 황금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을 얘가 내 데이터들 다 끌고 가요. 흡수해 가서 너는 이 정도가 있으니 이제 얼마의 대출을 받아야 되고 어디서 받았을 때 가장 저렴한지.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알려주는 내 손 안의 금융비서 네. 이게 마이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그럼 그 다음 걸로 넘어가서 이제 슈퍼 앱. 슈퍼 나와요. 앱. 이거 슈퍼 앱. 진짜 편해요, 그죠? 한 번 완전. 써보면은 완전. 네, 계속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편리한데. 저는 토스의 노예예요. 노예까지 네. 되셨어요? 그럼 이제 2023년 올해는 슈퍼 앱이 더욱더 대세가 된다고 아하. 보시나요? 뭐 이렇게 예단하게 좀 저기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유니콘이라는 1조 원 자산 가치를 가진 비상장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10배가 넘는 10조 원이 되는 것들을 데카콘이라고 합니다. 그 데카콘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감히 예상하기에는 데카콘이 우리나라에 나온다면 그거는 반드시 슈퍼앱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선두주자로 꼽는 국내의 슈퍼앱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떠올리시는 네이버, 카카오가 있을 거고요. 네. 토스 있을 거고요. 확장을 해서 나가면 다른 뭐 유통 분야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성장을 해 나가면 우리나라에도 데카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해외는 더 속도가 빠르거든요. 예.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슈퍼 앱을 오히려 좀 경시하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중국이 이제 위챗이죠. 텐센트가 이제 위챗페이를 내놓으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모인 하나의 그 슈퍼앱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 슈퍼앱에 대한 니즈가 이제 미국까지도 퍼져나갔고 한국까지 오는 이런 경우가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이제 그 우리가 아는 몇몇의 슈퍼앱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에서의 슈퍼앱들이 곧 속속 등장해서 예, 이 IT 업계를 주름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 제가 근데 네.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네. 원 앱을 쓴다면은 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아, 지난번에. 네. 먹통 사태 때. 먹통. 찡찡이 168만 원. 생일날 선물 하나도 못 받고. 아, 그러니까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기업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을 좀 세우고 있나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앱이 있으면 여기에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서드 파티에 우리가 다양한 뭐 배달, 음식 주문, 결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몇백 개 뭐 아니면 몇십 개가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건데 이것들이 이 서버에 중앙 서버에 하나하나 연결돼 있진 않아요. 각자의 서버로 구동돼서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 배달 앱이 털렸다. 해킹이 됐다 해서 이게 다 바로 옆에 있는 결제까지 망가뜨리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 요즘 기업들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기업들이 좀 고민할 부분들은 많이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네.